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부와 남부 유럽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남부 유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남부 유럽에도 다양한 국가들, 또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남부 유럽의 5가지 나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알아볼 첫 번째 국가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이 포르투갈은 수도가 리스본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이름이 포르투예요. 그래서 이 리스본이라는 도시와 포르투라는 도시는 둘 다 대서양 쪽에 치우쳐서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왜 포르투갈의 큰 도시들은 전부 대서양 쪽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더니 포르투갈이라는 국가는 예전에 대서양을 넘어서 세계로 진출하면서 그러면서 국가의 규모가 커졌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은 자신보다 몇 배나 규모가 큰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식민 지배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 때 포르투갈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신대륙, 신항로 개척과 관련해서 많은 업적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많이 유명한 사람으로는 어떤 해양 왕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엔리케 왕자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마데이라 제도라고 쓰여 있죠. 이 마데이라 제도도 바로 포르투갈이 예전에 식민지 개척을 할 때 대서양으로 뻗어나갈 때 어떤 정복을 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고요.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포르투갈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데이라 제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여기가 어디지? 라고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바로 이 마데이라 제도는 호날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데이라 제도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면은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공항에 내린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호날두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의 이름을 호날두, 동네의 공항의 이름을 호날두로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그타르트,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에그타르트인데요. 에그타르트 같은 경우는 수도원에서 수녀님들이 옷을 다리고 빳빳하게 하는데 흰자만을 사용하니까 노른자가 남아서 이 노른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봤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그런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 가면은 물론 막 이 에그타르트 먹어봐야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도 조금 가까운 나라에서도 에그타르트 아주 유명한 국가가 한 군데 있어요. 바로 마카오인데요. 마카오에서 에그타르트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포르투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얘기 많은데 일단은 포르투갈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스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수도가 마드리드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드리드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유명한 축구팀이 위치한 도시다. 맞아.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나 아니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로 이 스페인의 마드리드라는 마드리드라는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구단들이야. 그런데 이제 스페인의 축구팀 하면은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말고 한 군데 더 생각나야 될 것 같은데 어디지? 그치, 바로 FC 바르셀로나. 그래서 이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축구를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엘 클라시코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치열한 라이벌 경기인데 그래서 이 엘 클라시코는 단순히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야.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카탈로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데에 속해 있고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카스티아 지방이라는 데에 속해 있어.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마드리드가 수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권력을 마드리드는 가지고 있는 반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은 카탈로니아 지방은 상대적으로 좀 돈이 많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물론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직접 가서 너 마드리드 사람이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신들의 감정을 어디에서 푼다? 축구에서 푼다.
그래서 어떤 이 단순히 두 팀의 축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 지역의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매치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있는데 가우디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이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면은 짓고 있는 성당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우디가 설계해서 짓기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도 거의 이제 20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짓고 있는 그런 성당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짓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광도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하고 바르셀로나의 어떤 그 도시 배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가우디가 어떤 생각으로 도시를 만들었는지 잘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갈 일이 있으면은 한 번쯤은 이제 이 가우디의 철학이나 아니면 건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가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실제 현지에서도 가우디 투어라고 해서 가우디의 어떤 그런 업적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들을 위주로 투어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 그 다음에 이제 그라나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스페인의 남쪽 지방이야. 그런데 그라나다 지방에 가게 되면은 조금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라나다 지방에는 유럽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이슬람 같은 어떤 모스크, 둥근둥근 그런 지붕의 건물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대. 이게 왜 여기에서 나타나냐면은 중세 때에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을 지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지배를 하기 위해서 올 때가 육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중해라는 바다를 통해서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우리 지리부도나 구글어스 켜볼래? 거기에 보게 되면은 스페인 남부지방은 바로 이제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지.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이슬람 세력들이 지배를 하면서 만든 건물이나 그런 경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 그래서 이 그라나다 지방, 혹시 그라나다 지방이 조금 어색하면은 이 알함브라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조금 더 친숙할지도 몰라. TVN인가? 거기에서 했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 있었지.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배경이나 아니면 그 이름이 이 알함브라, 그라나다 지방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이슬람 세력이 생각보다도 스페인 지역에 그 영향을 많이 끼쳤고 1492년일 거야. 1492년 이때쯤에야 이제 비로소 다시 스페인이 온전하게 이슬람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과 관련해서 1992년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뭐 이제 그때 이제 뭐 신대륙 발견이나 아니면은 이슬람 세력에서의 완전한 독립 이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한 그런 행사였고 그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한 명 이제 황영조 선수지 그분이 이제 그 바르셀로나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따기도 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토마토 하면은 스페인에 이제 부뇰이라는 지역이 있어. 부뇰이라는 별로 크지는 않은 도시인데 이곳에서 예전에 이제 토마토를 처음엔 좀 짜증이 나서 던졌는데 항의하는 의미로 이거 뭐 던지다 보니까 재밌는 거지. 그래서 이게 괜찮네 하고서 몇 년 더 던지다가 하나의 유명한 축제가 되었다고 해. 그래서 부뇰에서 하는 토마토 축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유명한 축제이고 그래서 축제 때 가면은 이제 다들 토마토 맞고 뒤집어 쓰고 빨개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해. 우리나라에서도 이 토마토 축제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하냐면은 화천에서 하는데 이 스페인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는 어떻게 품종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물컹물컹하고 던지면은 팡팡 터져서 던지고 터트리는 맛이 있는데 우리나라 화천의 이제 특산물은 토마토긴 토마토인데 그 찰 토마토라고 하는 좀 딱딱한 그런 토마토여서 그 화천 토마토 축제 사진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분유는 가면 이제 막 땅바닥에 그냥 그 토마토 찌꺼기들이 이제 줄줄 흐르고 있거든. 근데 이제 화천에서 했던 그 토마토 축제는 가면 이제 땅바닥에 토마토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거지. 던지면 원래 터져서 유쾌해야 되는데 던지는 거 맞으면 아픈 거야. 찰 토마토여서. 그래서 축제를 어떤 패러디하거나 끌어올 때도 그 지역적인 아니면은 토마토의 품종적인 좀 그런 한계나 특징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찾아보면서 좀 해보게 됐네. 그래서 스페인도 이제 되게 이제 유명한 관광 국가고
이어서 이탈리아 이야기 해볼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로마라는 도시가 수도이고, 그 다음에 이 로마라는 도시의 이름의 유래가 되기도 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 그런데 의외로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이후에는 나라가 통일이 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래서 한 1800년대 중후반 이때쯤이 되어야지 겨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탈리아의 모습으로 통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의 이탈리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이탈리아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서로 좀 어색한 사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 어색한 사이에 더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북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이 많이 발전해 있고, 또 특히 자동차 공업 아니면은 패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사는 편인데,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이런 산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잘 못 사는 편이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남쪽과 북쪽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의 도시, 아는 도시들 중에 북부의 유명한 도시들이 이제 밀라노나 피렌체 아니면은 베니스 이런 곳들이 있다면, 남부의 유명한 도시는 나폴리 이런 곳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하면 역시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지.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도시들도 전부 관광과 관련해서 유명한 도시들이고, 여기들 이외에도 폼페이라고 이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가 없어졌다가 발굴된 이런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폼페이 같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수도 로마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관광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로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로마 갔을 때 이제 로마 하면 또 이탈리아 사람들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를 무진장 많이 먹고서 그날 잠을 하도 못 잤던 기억이 있고, 티라미수 아니면은 젤라또 이런 것들도 로마에 아무데나 들어가도 대부분 맛있는 집들이니까 로마에 갈 일이 있으면은 꼭 이런 것들 같이 먹고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로마 하면은 기억나는 게 로마가 400만 명, 그러니까 적어도 부산광역시 인구 정도는 되는 도시인데, 지하철 노선이 이제 3개밖에 없어.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로마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땅만 파면은 유적이다. 그래서 지하철을 건설하려고 땅을 파면은 유적이 나와서 중단해봐, 이거 유적 좀 조사하자, 또 파다가 또 나오면은 또 중단해봐, 조사하자, 이런 식으로 도시에 지하철을 까는 게 아주 쉽지 않다고요. 마치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도시가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탈리아 하면은 또 아래쪽 지중해 쪽에도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은데, 아말피라든지 소렌토 이런 도시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유럽 사람들도 휴가를 하러 많이 오는 도시들이니까 나중에 갈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탈리아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이탈리아에 숨어있는 작은 2개의 국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로마의 일부인 이 바티칸이라는 국가가 있어. 바티칸은 가톨릭의 왕이지, 교황이 사는 곳이고, 아주 거의 진짜 걸어서도 돌 수 있을 만큼 작은 도시 국가야. 그래서 크게 뭐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이 정도를 보면은 거의, 그 다음에 광장 정도, 그 정도를 보면은 바티칸에 다 맞다 할 정도로 작은 그런 도시 국가인데, 여기에도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예술 작품들이 위치하고 있어.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다고 하는 피에타, 바티칸 가면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 역시 바티칸에 있는 한 성당의 천장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대. 그런데 이제 천지창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본에 사라고 들었는데, 판권을 사서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 그래서 몰래 찍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좀 있었는데, 선생님은 양심상 안 찍고 그냥 나왔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찍었으면은 또 기념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때는 좀 뿌듯하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안 찍었다 하고 그러고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산마리노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가운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작은 국가인데, 그래서 산악국이고 산마리노는 우표, 그리고 관광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산업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산마리노라는 이름 쉽게 접하거나 혹은 쉽게 가보기 쉽지 않은 국가지만, 보통 선생님도 유럽에서 월드컵 예선이나 유도 예선 이런 거 할 때 이제 한 번씩 산마리노라는 이름을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여기도 매우 작고 하루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어쩌면은 이탈리아에 갔을 때 한 번쯤 같이 들려봐도 괜찮은 곳이 산마리노라는 국가일 것 같아.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부 유럽에서 마지막 국가인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테네가 수도야. 이 아테네라는 수도의 이름은 아테나 여신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바로 고대 올림픽이면서 근대 올림픽의 시작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쿠베르팅 남자, 올림픽의 아버지지. 쿠베르팅 남자, 그분은 사실 프랑스 사람이긴 하지만 그리스의 그런 예전 고대 올림픽의 올림픽 정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스에서 1896년에 다시 이제 올림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은 좀 이제 슬픈 얘기인데 파산과 관련이 있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유럽 연합의 한 국가니까 유로화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는 자기 나라가 사정이 좀 어려워지거나 이래도 돈에 대해서 통제권이 없는 거야. 유럽 전체가 다 같은 화폐를 쓰니까 유럽 전체적인 통제가 있을 뿐 그리스가 직접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걸로 인해서 시작된 국가 위기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해.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보거나 들어보았을 그리스 신화라든지 아니면은 고대 문명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스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리스 하면은 산토리니 한 번쯤 들어보았을 도시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산토리니로 대표되는 지중해성 기후 관광지나 휴양지로도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트와이스가 찍었는데 포카리스에트가 보통 광고를 할 때에 그런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느낌이 나는, 혹은 정말 현지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스의 해안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은 포카리스에트 광고를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게 되면은 되게 하얀 집들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또 지붕이 평평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포르투갈부터 그리스까지 5개의 남부 유럽 국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어. 오.